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 끝을 찌르고 혈당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는 120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150. 분명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럴까? 당뇨약을 더 먹어야 하나 걱정되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라고만 하지 정작 혈당이 왜 오르는지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 안 알려주거든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환자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습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습관들만 지키셔도 3개월 안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오랫동안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분들이 혈당에 대해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하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70대, 80대에도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딱 3가지만 다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그 3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혈당이 대체 왜 오르는 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건 아시지만 정확히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혈당 관리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면서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당 입자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혈당은 다시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젊고 건강할 때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밥 먹으면 혈당 올라가고 인슐린 나오고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예전만큼 많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젊을 땐 펑펑 쏟아내던 인슐린을 이제는 조금씩밖에 못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인슐린은 분명히 나오는데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뱃속 지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잖아요. 이 뱃살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혈당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뱃속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 염증 물질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나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췌장은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하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하자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뱃속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의 핵심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잡는 3가지 황금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실 분들은 준비하세요. 첫 번째 황금 습관, 바로 아침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아침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혈당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활동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쉬게끔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인슐린도 이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인슐린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고 저녁 늦게 먹으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세요. 배가 안 고파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시는데 이게 바로 혈당을 망치는 시작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 몸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간에 저장해둔 당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높다고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점심때 폭식하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많이 먹게 되고 급하게 먹게 되죠.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겁니다. 추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도 너무 늦은 시간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똑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주말엔 좀 늦게 일어나서 하시면 안 돼요.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인슐린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침은 단순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아침 식사가 있어요. 바로 빵과 커피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흰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졌죠. 밀가루는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먹자마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혈당을 더 올립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최고의 아침 식사는 현미죽이나 귀리죽입니다. 여기에 계란 하나, 그리고 오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곁들이시면 완벽합니다. 현미와 귀리는 통곡물이에요. 밀가루처럼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을 더 안정시켜 줍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흡수를 늦춰줘요. 특히 오이,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량은 너무 많지 않게 배의 70% 정도만 채우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오릅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가볍게 걸으세요. 설거지를 하시든 집 앞을 한 바퀴 도시든 움직이시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3개월 안에 공복 혈당이 1020은 떨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약도 안 먹고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황금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황금 습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30% 덜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국을 한 숟가락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섞어서 드시죠. 이게 바로 혈당을 올리는 식사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첫 번째, 채소부터 먹습니다. 무조건 채소가 먼저예요. 상추, 깻잎, 오이, 당근, 버섯. 뭐든 좋습니다. 접시의 절반 정도를 채소로 채우시고 이걸 제일 먼저 다 드세요. 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그물망처럼 펼쳐져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요. 마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밥을 먼저 먹은 사람과 채소를 먼저 먹은 사람의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요. 밥을 먼저 먹으면 식후 1시간에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지는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140 정도에서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하루 3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쌓이면 당화 혈색소 수치가 1%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먹습니다. 생선, 두부, 계란, 고기.
이런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밥을 적게 먹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 국수, 빵. 이런 걸 제일 나중에 드세요. 이때쯤이면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찼을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에는 식이섬유, 그물망이 펼쳐져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같은 식단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 방법만 실천하고 3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도대체 뭘 하셨길래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분은 특별한 건 안 하셨어요. 그냥 식사 순서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순서로 드셨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밥을 드실 때는 천천히 씹어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빨리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젊었을 때 바쁘게 사시느라 그렇게 습관이 되신 거죠. 그런데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혈당도 급하게 오릅니다. 한 숟가락 넣으면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침 속에 있는 효소가 소화를 도와서 혈당도 덜 오르고요. 이 식사 순서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황금 습관, 바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이 혈당을 가장 크게 망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장기들이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밤에는 인슐린이 낮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저녁 9시에 먹은 것과 오후 6시에 먹은 것의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저녁 9시에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밤에 높은 혈당이 유지되면 그 상태로 잠을 자게 되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고 공복 혈당도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8시 이후에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어요.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시간대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7시 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밤에 배가 고파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건 대부분 습관 때문입니다. 저녁에 TV 보면서 과자 먹고 과일 먹고.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밤에 배고픈 느낌이 사라져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시다면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걸 조금만 드세요. 절대로 떡, 과자, 빵, 과일은 안 됩니다. 이런 건 혈당을 확 올려서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15분만 걸어도 혈당이 203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집 앞을 한 바퀴 돌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잖아요. 이게 최악입니다. 혈당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이 엉망이 돼요. 또 한 가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이 코르티솔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서 인슐린 분비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잠자리 환경도 신경 쓰세요. 방은 어둡고 시원해야 합니다. TV나 핸드폰의 불빛은 수면을 방해하니까 자기 1시간 전부터는 꺼두세요. 이렇게 3가지 황금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키기, 식사 순서 바꾸기, 저녁 일찍 먹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혈당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죠. 먼저 혈당에 좋은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가 혈당을 낮춘다는 것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계피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낮출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에 현미죽이나 귀리죽을 드실 때 계피가루를 1티스푼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계피는 하루에 23지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단, 주의하실 점은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2030지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서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키노아. 이런 통곡물은 흰쌀이나 밀가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돼요. 특히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에 보리를 3040% 정도 섞어서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네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청경채. 이런 녹색 채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흡수를 늦춰주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매 끼니 접시의 절반을 이런 채소로 채우세요. 다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을 덜 찾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총이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혈당으로 이어집니다. 이 7가지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스트레스가 혈당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내게 만들어요.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전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잠을 설쳤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셋째, 명상이나 깊은 호흡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넷째,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요. 다섯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혼자 있으면 걱정만 커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한 끼 실수했다고 간식 하나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장기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혈당 관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혈당이 좋아졌어요.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됐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든 문자로 보내주시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건강해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